안녕하십니까. 예, 유럽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입니다. 음,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하죠. 1800년대 중엽 영국에서 뮤지컬이라 불린 어른들을 위한 뭐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까요? 그런 일종의 여흥 무대인데요. 본격적으로 흥행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뮤지컬에서 노래도 들을 수 있고요. 엎치락뒤치락, 코미디 막강극, 마술, 서커스 뭐 같은 이런 여흥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었어요. 마리 로이드, 댄 레노, 리틀 티치 같은 재능들이 뮤지컬의 스타였고요. 이제 미국에 가서 스타가 되는 찰리 채플린도 어릴 적에 뮤지컬 출신이었습니다. 마리 로이드는 뮤지컬의 여왕으로 불리면 지금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가수였어요. 뮤지컬은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풍기 단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쇠퇴하게 되는데요. 음악적으로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1899년에 태어난 노엘 카워드 같은 걸출한 싱어송라이터가 그 전통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노엘 카워드는 흥행력 있는 극작가이자 연기자이기도 했고요. 20세기 초 미국에는 스키플이라 불린 음악이 등장하는데 이 음악은 블루스, 재즈 등의 영향을 받은 포크 음악이에요. 근데 이제 빨래판 같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악기 대용품들 이용해서 흥겹게 연주하고 노래하는 전형적인 저작거리 음악입니다. 이 스키플이 50년대 영국에서 선풍을 일으키면서 로니 도네건 같은 싱어송라이터를 스타로 만들죠. 하지만 1950년대 영국은 세상 모든 나라들처럼 미국의 락앤롤이나 리듬앤블루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버디 홀리, 척 베리, 제리 루이스 등의 락앤롤을 접하게 되면 그 당시 영국 젊은이들에게 스키플 음악이 촌스러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60년대 초 영국을 대표했던 에디 코크란이나 토미 스틸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은 미국 락앤롤의 영국 버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영국의 항구 도시 리버풀에서 기적 같은 락앤롤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은 역사입니다. 예, 이 그룹의 이름은 비틀즈입니다. 1962년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스, 링고 스타의 라인업이 완성되면서 비틀즈의 시대가 열립니다. 존과 링고가 1940년, 폴이 42년, 조지가 43년생이에요. 10대 비틀즈 소년들이 50년대 미국의 락앤롤과 리듬앤블루스에서 커다란 영향받은 것은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비틀즈의 음악적 재능은 특히 존과 폴의 절묘한 음악적 상호작용은 비틀즈 음악에 고유한 풍치를 부여합니다. 비틀즈 멤버들, 특히 존과 폴의 음악적 재능이 특별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문학적 재능은 어떤가요? 비틀즈는 1964년 비슷한 또래였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란을 미국의 한 호텔에서 만나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비틀즈의 역량에 밥 딜란의 문학성이 두드러진 가사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실제로 밥 딜란의 1962년 영국 공연은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비틀즈가 등장하고 비틀즈와 비슷한 시대적 배경에서 롤링스톤스, 킹스, 더 후, 애니멀스, 허먼스, 허미츠 등 영국의 락앤롤 밴드들이 범지구적 대세로서 부각되는데 이 시기를 보통 영국의 침입이라 부릅니다. 64년 비틀즈 미국 공연의 엄청난 성공을 시발점으로 야기된 영국 락앤롤 밴드들의 미국 진출은 1차적으로 는 이제 50년대 미국 락앤롤 주역들이 마치 미국 기성세대들을 편하게 해주기라도 하려는 듯 일시에 사라져버림으로써 야기된 빈 공간에 태풍이 몰아친 걸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억지스럽게 공간이 비게 되면 태풍은 몰아치기 마련이죠. 그 당시 빈 공간을 차지했던 팻분이나 포랑카 같은 그 기성세대의 용인된 대역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태풍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엘비스는 58년 군대에 징집돼서 독일로 떠났고요. 버디 올리는 1959년 비행기 사고로
리치 밸런스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58년에 제리리 루이스는 13살의 미성년자였던 사촌과 결혼했다는 스캔들 터지고 60년 척 베리는 성폭행으로 감옥행을 선고받습니다. 1958년 리틀 리처드는 세속음악을 접고 가스펠에 집중하고요. 뭐 이런 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 비틀즈에 이어 범세적으로 주목을 받은 영국의 이런저런 락앤롤 밴드들이 음악적인 측면에서 저마다 장점들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시기 이후 영국 락앤롤이 음악적으로 대단히 정교한 프로그레시브 하드락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비틀즈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 갑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가사적인 측면에서도 존과 폴 그리고 조지까지 가세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비틀즈의 면모는 확실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죠. 미국 저작거리 노래하는 시인들에서 그 폴 사이먼 다룰 때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미국의 젊은 세대에 준 충격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충격은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 불신을 증폭시키고 60년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을 부추기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비틀즈는 이러한 혼돈의 중심에서 젊은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에 횃불을 들게 됩니다. 1962년 본격화하는 비틀즈 선풍의 이면에는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앱스타인의 센스 있는 기획력과 음악 감독이었던 조지 마틴의 든든한 음악적 역량 등이 있었어요. 이들의 충실한 뒷받침은 비틀즈 멤버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지만 노래의 가사적인 측면은 비틀즈 멤버들 본인들의 성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틀즈가 스튜디오 작업에만 집중했던 1966년 이래 비틀즈 노래의 시적 측면은 음악적 측면과 함께 한층 강화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틀즈를 비틀즈이게 하는 고유한 저작거리 성격도 어느 정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거친 비유를 용서해 준다면 1969년 비틀즈 레코드 회사 애플 본사 옥상에서 감행한 비틀즈 옥상 콘서트라 불리곤 하는 깜짝 공연에서 존이 입고 있는 값비싸 보이는 털코트와 조지가 입고 있는 연두색 면바지의 그 묘한 뽕기에 조화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60년대 중반 이후 비틀즈에게는 저마다의 방향으로 튀는 개성들이 거침없는 자유로움으로 약간 아슬아슬하게 엇박자의 조화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칼칼한 목소리에 논쟁적 성격의 존 레논, 따뜻한 목소리에 아름다운 선율의 장기가 있는 폴 맥카트니, 꾸밈없는 목소리에 진중한 조지 해리슨, 투박한 목소리로 나름대로 존재감이 분명한 링고스타. 이들 비틀즈 멤버들은 점점 정치 사회적 함의를 내포한 가사들을 쓰기 시작하고 자신들을 비롯해서 가족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노래에 담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환각제 심적작용이나 인도의 정신문화에 영감받은 영적 차원의 관심사가 가사에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런 관심사들이 다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 비틀즈가 당면한 문제는 비틀즈를 둘러싼 엄청난 명성과 인기 그리고 돈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음반과 영상산업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외적 조건들과 자신의 내적 관심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바로 비틀즈가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부딪힌 비틀즈는 결국 1970년 해체되지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제대로 추스릴 수 없을 정도의 돈과 명예를 확보한 비틀즈에 다가갈 때 내가 특히 관심을 갖는 측면은 가사의 표면에 드러난 시적 효과가 아닙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바로 그 돈과 명예에서 비롯한 억압과 굴레를 적당히 듣기 좋은 메시지나 예술적 몸짓으로 대충 때우고 가려는 노래가 아니라 그 억압과 굴레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혼돈스러움을 정말로 저작거리에서 세상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비틀즈의 어떤 노래에서 이런 마음을 보실 수 있는지요? 먼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존 레논을 볼까요? 평론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에 따르면 비틀즈 노래의 선율적 측면은 폴에게 장점이 있지만 가사적 측면의 장점은 존이라 합니다. 그러나 내 입장으로는 선율이든 가사든 두 사람이 다 저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두 사람의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시인으로서 두 사람을 잘 드러내주는 곡을 선택하는 일이 문제입니다. 좋은 노래가 항상 좋은 시는 아니며 좋은 시가 항상 좋은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쉬운 과제가 아니겠죠. 1965년에 존 레논이 발표한 In My Life, 내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삶에서라고 나는 번역을 했는데요. In My Life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틀즈의 대표곡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곡의 선율은 곡에 따라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틀즈 시대의 여느 때처럼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함께 작업했는데 가사는 특별한 이견 없이 존 레논의 것입니다. 인기의 정점에서 음악적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존 레논이 문득 갱지에 초안을 잡은 이 노래의 가사는 표면에서는 비교적 보편적인 인간사 부대끼는 정의 측면을 그립니다. 혹시 밴드를 결성하고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삶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한 젊은이가 저작거리에서 노래를 통해 세상에 건네는 가사의 한 표 아래에서 그의 마음이 보이시는지요? 예.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In My Life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가사 한 표 아래에서 존 레논의 마음이 보이시는지 한번 예, 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